교과서 174쪽에서 177쪽 내용입니다. 오늘은 체세포 분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한다 라고 할 때 사람 몸에서는 세포 분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고 하나는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소하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나고 생장을 할 때 세포의 수가 많아질 때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반면에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나죠. 어떤 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들을 만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세포 분열을 할 때는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난 후에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형태가 좀 다른데요. 자, 동물의 경우는 모세포가 있습니다. 핵이 있고, 자, 먼저 핵 분열이 일어납니다. 핵이 분열을 해서 세포가 핵이 분열해서 두 개가 되고 난 후에 바깥쪽에서부터 세포질이 안으로 잘려 들어가서 결국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됩니다. 반면에 식물은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 세포처럼 바깥에서 세포질이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는 안쪽 편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안쪽 편에서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포판이 자라나와서 두 개의 세포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죠. 체세포 분열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드는 것은 염색체가 한 개의 세포당 염색체가 4개인 경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핵막이 있습니다. 자, 핵막 안에 평상시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염색사의 형태로 실의 형태로 그냥 들어있습니다. 자, 염색사가 현재 4개의 줄을 그려놨는데 이 4개, 염색체가 4개인 경우 염색사가 나중에 응축되면 염색체가 되겠죠? 자, 평상시에 이렇게 생겼던 세포에서 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DNA를 합성합니다. DNA를 복제합니다. 왜 DNA를 복제를 하냐면 새로 생긴 딸세포 2개의 각각의 유전 정보를 똑같게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세포가 간기를 거쳐서 DNA가 복제된 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렇죠. 긴 가닥 옆에 DNA가 한 가닥 더 카피를 뜹니다. 그러니까 긴 게 2가닥이 되겠죠. 마찬가지 짧은 가닥이 있었는데 짧은 가닥 옆에 DNA를 복제해 둡니다. 자,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세포의 주기 중에 언제? 간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기 때는 DNA를 복제하고 세포의 크기가 자라는 준비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분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실제 선생님이 분열은 상당히 길게 그리지만 실제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짧게 일어나고 간기가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지냅니다. 간기를 보내다가 분열은 잠깐 일어나지만 그 분열기가 여러 단계로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여러 컷의 그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좀 잘 따라 그리면서 나중에 노트 필기 후에 암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분열기에 들어갑니다. 자, 분열기에 들어간 첫 번째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자, 전기의 특징은 뭐냐?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핵막이 없어집니다. 어려운 말로 소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핵막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염색체의 출현입니다. 염색체가 나타난다.
염색4가 응축된 것이 염색체죠. 어쨌든 염색체가 나타난다, 염색체가 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기의 특징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색사가 라면 땅처럼 막 꼬이게 되죠. 그 꼬인 것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모식화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잠자리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긴 거. 자, 요 염색사가 꼬여서 염색체가 됐고 옆에 카피 뜬 겁니다. 요 염색사가 염색체가 됐고 옆에 카피 뜬 겁니다. 자, 짧은 가닥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토끼 귀처럼 그릴게요. 짧게. 자,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네 개. 분열을 할 때만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염색사, 염색체, 응축된 거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게 생긴 거 두 개씩 들어있죠? 상동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얘하고 상동 염색체 관계, 얘하고 상동 염색체 관계입니다.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던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었던 겁니다. 자, 전기 다음을 우리는 중기라고 합니다. 전, 중, 후, 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중기의 특징은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합니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는 것이 중기의 특징입니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포를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앙 부분에 염색체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다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긴 거 2개, 짧은 거 2개가 배열을 하고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양쪽 극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이제 후기로 접어듭니다. 후기의 특징은 염색체가 양쪽 극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자, 양쪽 극으로 염색체가 이동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이 나와서 살짝 붙어 있는 부분 한쪽 끝을 잡고 이쪽 염색체를 가져가고 이쪽에서는 이쪽 염색체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관측되는 것이 바로 후기의 특징입니다. 왜 카피 뜬 것, 복제한 것을 한쪽씩 가져가느냐? 나중에 이쪽에 들어간 유전 정보와 이쪽에 들어간 유전 정보가 같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에도 염색체 4개, 이쪽에도 염색체 4개를 가져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말기에 도달합니다. 전, 중, 후, 말. 자, 말기에는 이제 다시 핵막이 생기게 됩니다. 핵막이 다시 생기게 되면 자, 이 안에는 염색체가 아까 긴 거 2개랑 짧은 거 2개가 들어가 있겠죠.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그런 다음에 이제 핵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엔 뭐가 일어나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핵막 안에 요 염색체들은 다시 뭐가 되냐? 다시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 원래 세포 우리 뭐라고 하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의 세포 맞습니다. 모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난 이 세포는 뭐라고 하죠? 딸세포라고 합니다. 자, 딸세포가 총 몇 개가 됐죠? 2개가 됐습니다. 모세포 1개가 딸세포 2개가 됐습니다. 다음 모세포 하나에 지금은 염색사인데 얘가 염색체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세포 1개당 염색체는 모두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핵 분열을 한번 하고 난 후에 염색체 수, 딸세포 각각의 염색체 수는 몇 개입니까? 역시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물론 염색사인데 이것이 나중에 염색체가 되면 염색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포 하나가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딸세포 2개가 형성되고 DNA를 복제해서 각각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요 부분, 그 다음 요 부분, 뭐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 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분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기와 분열기, 또 이 세포들이 모세포가 돼서 간기를 거치죠. 그리고 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온몸에서 생장을 이룰 수 있는 체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림상으로는 분열기가 길어 보이지만 실제는 간기가 훨씬 더 긴 시기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간기가 쭉 오다가 분열, 간기가 쭉 오다가 분열, 이렇게 세포 주기가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더. 체세포 분열에서는 핵분열은 1회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체세포 분열이었습니다.